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김혜선 의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용덕 대법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화한 적이 없다. 그러면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가끔 전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런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있다는 얘기죠. 아니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네, 그러니까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아까 말씀하셨죠.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전화한 적이 없다.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월까지 특정해서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하신 적이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한 일은 없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19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101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분명히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질문했더니 그렇습니다 대답했는데 오늘 바꾸셨어요. 자,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모두 1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시면서 선임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거는 제가 다 카운트를 하지 못해서 그런 알 수 것도 없습니다만 카운트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질문이 끝날 때까지 오전 질의가 끝날 때까지 몇 건을 제출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성을 생각한다. 예, 봤습니다. 여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죠.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목은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삼성이 검찰을 어떻게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서 수사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삼성은 많은 검사들을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국세청, 공정위 등 관련된 정부기관의 고위직을 뇌물을 주고 상시 관리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떡값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김용철 변호사는 주로 요 법 쪽에만 담당을 했고 다른 정부 관리를 담당하는 쪽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권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 오면 알아서 잘 해줘야 내가 승진을 하겠구나. 때로는 직갑조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승진해서 삼성의 관리를 받고 다시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관리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몇 번 제기가 됐었죠. 의원님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이죠.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1999년도에 있습니다. 삼성의 성매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고위직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에 후보자는 북부지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종결됐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입건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삼성의 관계자 중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에 삼성 고위 임원이 3사람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데 2사람은 해외 도피를 시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출두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삼성이라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조서 중에는 삼성이라는 얘기가 싹 빠진 거죠. 맞습니까?
삼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까? 검찰 조사에? 조서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적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한 뒤에 네, 그거는 법리에 국민들이 따라서 판단하실 처리한 것으로 겁니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본인이 처리를 했고 무혐의 처리를 받게 했고 그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의 휴가를 갔다 왔다가 바로 이 책에 지금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좌가 원래 여기 있는 이른바 고급 윤락 포주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그 계좌가 삼성 비자금 계좌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김영철 변호사 이 책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계좌가 비자금 계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형사 5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시죠? 저희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난 후 김영철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그래서 후보자에게 검사들이 고생을 했으니 그래서 이른바 의류 시차권이라는 것을 줬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 의혹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의혹은 그것 때문에 제기됐죠.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그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가 현재 승소한 소- 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죠. 1심 승소했습니다. 네, 1심 승소했는데요. 그 증언이 안 나왔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중요한 범죄 사실